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도시와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과 물건을 이동시키는지 연구해오며 영국 국립교통연구소에서 교통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던 에드먼드 해링턴입니다. 영국에서는 붐비고 느린 기차가 다니고 혼란스러운 도로 표지판만 보며 우리 전통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만큼 조직적이거나 발전하지 못했다고 느꼈는데, 한국행 비행을 하고 한국에 도착해 제가 경험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험은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먼드 해링턴입니다. 저는 영국 국립교통연구소에서 교통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도시와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과 물건을 이동시키는지 연구해왔어요. 예전에는 영국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처럼 질서 있고 엄격한 시스템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믿음은 제가 영국에서 겪은 경험들, 붐비는 거리, 느린 기차, 혼란스러운 도로 표지판에서 비롯되었어요. 저는 우리 전통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만큼 조직적이거나 발전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작은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연구소의 부소장인 올리버 존슨 씨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올리버 씨는 영국의 우수성을 굳게 믿으시며 항상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평소와 달리 엄숙해 보였어요. 에드먼드, 제가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 업무에서 벗어나도록 할 만큼 시급한 일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올리버 씨께서는 새로 발표된 국제보고서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영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했어요. 제 귀가 믿기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타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올리버 씨는 우리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당신은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연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게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저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이건 새로운 것을 보고 예상치 못한 것을 배울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출발하는 날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저는 희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짐을 싸면서 느꼈어요. 오랜 세월 일해온 익숙한 사무실을 둘러보며 먼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했어요.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거에 무시했던 한국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었을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고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번화한 도시들을 상상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과 읽었던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조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오래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며 매우 깨끗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해서 마치 마법 같았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기계와 곳곳에 친절한 안내가 보였어요. 저는 작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조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질서와 효율성이 넘치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공항을 걸으며 제 예전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광경, 소리, 냄새가 제 감각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교통을 이렇게 잘 조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이 보여줄 것을 직접 보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마음은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 임무가 저의 전문 능력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한 신념에도 도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배우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팀워크,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마치 어제 일처럼 비행기에서의 긴 여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영국에서의 익숙한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멀리 떠날 큰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에 앉아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제 오래된 생각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승객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에 흥분과 차분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긴 비행시간이 저를 방문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깊게 해줬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똑똑한 기술, 깔끔한 도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했어요. 정말 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제 감정과 기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오래된 신념을 뒤로하고 한국이 제게 보여줄 것을 볼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적으며 예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했어요. 비행 도중 몇몇 승객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다정한 여성분께서 한국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지난해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는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에 감탄했다고 하셨는데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염되어 제 여행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임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커졌어요. 또한 비행 중에 태블릿으로 한국에 관한 영화 몇 편과 기사를 읽었어요. 유명한 도시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기술적 혁신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기차, 밝고 활기찬 시장들의 사진들이 제 흥분을 더욱 키워주었고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선입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 내내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거대한 솜뭉치처럼 보이는 폭신한 구름들을 보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끝없이 펼쳐진 짙은 파란 바다 한 조각을 목격했어요. 마치 하늘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최신 기술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이죠. 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이 여정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마치 비행하는 매 순간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옛 생각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마침내 오랜 시간 공중에서 보낸 후 우리는 한국 상공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아래로 보이는 분주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윤곽이 선명해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모습, 그리고 완벽하게 똑바르고 깨끗한 도로들이 눈에 띄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달라 보여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땅이 제게 어떤 교훈을 줄지에 대해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청결하고 조직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고 지금부터의 모든 순간이 제가 한때 믿었던 것을 도전하게 해줄 것임을 알았어요. 이 비행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라 옛 생각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저는 열린 마음과 열정적인 자세로 이 놀라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줄 모든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서늘한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거리들은 넓고 깔끔했으며 길을 걷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줄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서준 씨였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고 계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눈빛이 참 따뜻하고 환영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가오시면서 해링턴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김서준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고 저에게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뻐하시는 듯 했어요. 김서준 씨의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저는 훨씬 편안해졌어요. 외국 땅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불안했었는데 그분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함께 대기 중인 차량으로 걸어가면서 그분은 한국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역사, 현대기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면서 제 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선입견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를 타고 도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고 넓은 도로에는 차량들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김서준 씨께서는 여러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저 건물 보이세요? 이곳은 저희 최신 연구센터 중 하나예요. 많은 똑똑한 분들이 모여 교통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계세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격려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일하는 모습이 상상되기 시작했어요. 김서준 씨는 한국의 유명한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지하철은 빠를 뿐만 아니라 매우 깨끗하고 안전해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는 긴 지하철 열차들과 밝은 조명, 분명한 안내판들이 승객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분의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관한 옛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김서준 씨는 저에게 영국에서의 제 업무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영국에서의 붐비는 거리와 혼란스러운 버스 시간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고민이 이해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기술과 팀워크를 통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영국에서 보았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신중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첫 번째 투어 장소인 현대적인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밝고 자연광이 가득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있었고 심지어 티켓 발매 기계조차도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김서준 씨께서는 저를 승강장으로 안내하며 기차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모든 기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시간표도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믿거든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일상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김서준 씨께서는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여주셨어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이 고장난 가로등이나 움푹 파인 도로 같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앱도 시연해 보셨어요. 매번 정차할 때마다 그분은 각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골라 사용하셔서 저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김서준 씨의 따뜻한 환영과 상세한 설명 덕분에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나라가 단순히 첨단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해 큰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제게 어떤 것을 보여줄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하며 설레었어요.
김서준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김서준 씨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밝고 깨끗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벽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한글과 영어로 쓰인 다채로운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넓은 승강장과 정돈된 줄을 선 승객들을 보며 역 안은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김서준 씨께서는 저희 지하철 시스템은 안전하고 빠르며 편안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모든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고 각 역도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관제센터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어요. 승강장 쪽으로 다가가면서 저는 현대적인 티켓 발매기를 보게 되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몇 번의 버튼 터치만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카드를 빠르게 터치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의 단순함에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종종 혼란스럽고 느린 시스템을 경험했었는데 이곳은 모든 세부 사항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기차가 도착하자 김서준 씨와 함께 탑승했어요. 기차 내부는 넓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가득했어요. 한자리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기차는 매끄럽게 움직였고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저는 편안함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김서준 씨께서는 저를 분주한 버스 터미널로 모셔다 주셨어요. 그곳은 지하철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버스들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각 버스 정류장마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정보판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버스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승객들이 능숙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서준 씨께서는 저희 버스는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차와 출발 시점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덕분에 분주한 도심에서도 모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세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저는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도시를 둘러보며 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느 한 동네에서는 시민들이 전용 모바일 앱을 사용해 고장난 신호등이나 도로에 움푹 패인 부분 같은 문제를 신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앱은 사진과 세부사항을 바로 지역 당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도 직접 앱을 사용해 보았는데 매우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동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계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시스템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한 번은 김서준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오후에 긴급 상황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구급차가 급하게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마치 마법처럼 다른 차량들이 부드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김서준 씨께서는 여기서는 긴급 차량에게 자동으로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하나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저는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깊이 느꼈어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앱 시험까지 모든 것이 제 예전의 선입견을 하나씩 깨뜨려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깃든 따뜻한 공동체임을 깨달았어요. 똑똑한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져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매 순간 페이지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펼쳐지는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심과 옛 생각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혁신에 도전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이 놀라운 기술과 공동체 정신의 조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현대교통 시스템을 경험한 후 저는 점점 본국의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그리웠고 상사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부소장 올리버 존슨 씨께서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임무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에드먼드, 영국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왜 여기 왔는지 잊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설렘과 영국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이 느껴졌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오랜 세월 영국에서 쌓아온 믿음들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스템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느 오후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또 한 번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올리버 씨의 전화였고 그의 말은 옛 저를 일깨워주는 듯 했어요. 에드먼드, 곧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영국이 아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세요. 그의 말은 조금 상처가 되었고 저는 좌절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나무와 깔끔한 인도가 늘어선 모습을 보니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지하철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 버스 기사분들의 친절한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한 번은 구급차가 질주하며 지나갔을 때 모든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장면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영국식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신호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같은 문제들을 보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제 옛 생각들은 마치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변화였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에 제 생각을 적으면서 솔직해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버스 기사분이 어린아이에게 인사를 건넨 모습이나 지하철역의 깔끔함 같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한국이 기술과 인간미를 조화롭게 이룬 나라임을 글로 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제 필체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만약 계속 예전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제가 목격한 진실에 불공평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다지고 펜을 들었어요. 이번 보고서는 진실 그대로 스마트한 기술과 따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어요. 제 의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배우고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본국의 압박은 여전히 강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쩌면 영국도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할 것을 다짐했어요. 예전의 편견이나 외부의 압력이 저를 진실된 글쓰기를 막지 못하게 하기로요. 이 여정은 단순히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아이디어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며칠 동안 길고 신나게 경험한 후 저는 드디어 이곳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어요. 교통연구소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제 노트와 사진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옛 생각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보고 배운 것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함께 일하며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문가 팀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많은 분들이 영국이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밝은 안내판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깔끔한 지하철역, 기차 타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디지털 티켓 발매기,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 터미널,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이나 움푹 패인 도로를 간단한 앱 하나로 신고할 수 있는 모습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따뜻한 배려와 정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리자 전문가 분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몇몇은 미소까지 지으셨어요. 한 전문가 분께서 정말 놀랍니네요. 저희는 한국의 협력 방식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영국의 문제를 찾거나 누가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쁜 도로에서 구급차가 급히 지나갈 때마다 모든 차들이 부드럽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여기에서는 안전과 협력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임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때때로 시스템이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구급차를 위해 차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호텔방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공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던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친절함과 배운 교훈,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제 글은 진솔하고 명료했어요. 옛 편견을 옹호하거나 구시대적인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국 국립교통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상세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살아난 희망의 마음도 함께 가져왔어요. 회장 제임스 브라운 씨와 만나 제 연구 결과를 들려드렸더니 에드먼드, 당신의 작업을 보니 한국과 함께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걸 알겠어요. 중요한 건 누가 더 우월한지가 아니라 서로 배워가며 모두에게 이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따스한 빛처럼 제 마음을 밝혀주었고 제 여정이 제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팀으로서 함께 일할 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술이 강력할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이 친절과 협력과 함께할 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예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과 영국의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어우러진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서로 배워가고 모든 사람의 기여가 소중하게 여겨지며 발전이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대감에서 측정되는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어요. 제 여정은 마음과 생각을 열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변화 속에서 우정과 협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